에르메스 왜 이렇게 비싼가요? 가격 뒤에 숨겨진 진실. 에르메스 고급 브랜드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에르메스는 1837년 프랑스 파리에서 티에리 에르메스가 설립한 브랜드로 초기에는 귀족과 부유층을 위한 말 가죽용품 제작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당대에 승마는 왕족이나 귀족층의 대표적인 문화이자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말과 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이던 시절에는 이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제어하는 고품질 마구가 필수였습니다. 티에리 에르메스는 이러한 필요를 간파하여 최고급 말 한 장, 하네스 등을 생산했고 장인의 기술과 품질을 앞세워 빠르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교통수단이 자동차 중심으로 바뀌자 에르메스 역시 말 가죽용품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에르메스는 20세기 초부터 가죽 가방, 패션 액세서리, 실크 스카프, 의류 등으로 제품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 영역만 키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가장 높은 품질과 최고의 장인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말 한 장 장인이 만든 명품 가방이라는 이야기가 자랑스러운 브랜드 유산이 되었고 지금의 에르메스가 탄생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유산, 장인정신이라는 근본 가치. 에르메스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가 장인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제품을 수작업으로 제작하고 전통을 고수하는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르메스의 장인들은 가방 한 점을 제작할 때도 수십 시간에서 많게는 100시간 이상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백이나 버킨백 같은 상징적인 제품은 하나의 가방을 하나의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를 최소화하고 가죽의 특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 인물이 파악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퀄리티를 확보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르메스의 장인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숙련 과정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기능적 완성도뿐 아니라 미적 감각, 가죽을 다루는 예술적 감수성도 중요하게 평가받습니다. 에르메스 내부에는 장인 육성을 위한 아틀리에와 교육 과정이 있으며 회사의 전통을 잇고 새로운 세대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오랜 전통과 높은 진입 장벽이 에르메스만의 독보적인 장인정신 이미지를 강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희소성 전략과 기다림의 미학, 일부러 만들지 않는 대량 생산. 에르메스가 비싼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의도적인 희소성 전략입니다. 많은 명품 브랜드가 그렇듯이 에르메스 역시 한정된 수량만을 생산함으로써 브랜드의 가치와 독점적 이미지를 유지하려 합니다. 대중적으로는 버킨백이나 캘리백 같은 대표 아이템에 대한 대기 리스트가 매우 길고 심지어는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에르메스의 생산 수량 제한은 다양하게 작용합니다. 첫째, 수작업 공정이라는 특성상 하루아침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가방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제한적이고 교육받은 장인들이 만드는 물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 측에서는 인위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량을 낮게 책정합니다. 상품이 넘쳐나면 희소성이 떨어지고 희소성이 사라지면 곧 브랜드 가치도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에르메스는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다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곧 마케팅이 되고 소비자들에게 소유 자체가 지위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노립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이용하는 전략은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구하기 어려운 것, 희소한 것에 더욱 열망을 느낍니다. 기다려야 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아이템이라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지죠. 이는 단순히 제품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브랜드 신화에 참여하는 과정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원자재 선별과 품질 관리, 가죽이 가방의 모든 것을 말해주다. 에르메스는 가죽 선별에도 남다른 공을 들입니다. 최고급 송아지 가죽부터 악어, 도마뱀, 타조 가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천연 가죽을 사용하지만 그 어느 것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가죽은 동물의 삶의 환경, 나이, 각 부위별 흠집 여부 등 여러 기준을 면밀하게 검수받아야 합니다. 가죽의 특성상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흠이 없는 원자재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에르메스는 흠이 없는 가죽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상당량의 가죽을 과감히 탈락시키고 가격이 높은 희귀 가죽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죽뿐만 아니라 메탈 장식 하나, 지퍼, 실 등에 이르기까지 부자재 또한 깐깐하게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버클이나 잠금 장치에 도금하는 금속의 순도, 내구성 등을 모두 꼼꼼히 살핍니다. 이렇게 철저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품 조달 단계부터 완제품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이는 제품 가격에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한편 제품 완성 후에도 사내 품질 관리팀을 거쳐 여러 차례 검수를 받습니다. 미세한 스티치가 어긋나거나 에르메스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홈이나 흠집이 발견되면 그대로 매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의 엄격함은 곧 하나의 예술품을 만든다라는 브랜드 철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가격을 더욱 높게 형성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장인 한 사람, 하나의 작품, 단일 장인 수공 시스템. 에르메스가 대량 생산 대신 소량 생산을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희소성 이슈뿐만 아니라 하나의 상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장인이 맡아 제작하는 시스템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의 생산 공정에서는 각 파트별로 담당자가
회사가 나뉘어 한 가방을 여러 사람이 분업하여 만듭니다. 하지만 에르메스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가방을 단 한 명의 장인이 맡아 제작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제작 속도와 물량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개인의 예술적 감성과 책임감이 그대로 녹아들어 품질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장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이나 사인을 가방 내부에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도 내가 소유한 에르메스 가방을 만든 장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게 함으로써 특별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 과정을 통해 소비자는 에르메스 백 한 점이 작품이자 장인 혼이 담긴 예술품이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마케팅과 스토리텔링, 역사도 명품이 된다. 에르메스가 가진 오랜 역사와 전통은 그 자체로 풍부한 스토리텔링 자원이 됩니다. 단순히 비싸고 좋은 가방을 파는 게 아니라 1837년부터 이어져 온 장인 정신의 유산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비자들은 고가의 제품을 살 때 그 비용이 단지 물건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브랜드가 쌓아온 전통, 이미지를 함께 소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대중적인 광고를 자주 노출하지 않는 편이지만 기업 박물관 운영, 예술 및 문화 행사 후원, 명품 전시회 후원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가치를 알립니다. 고급 호텔, 미술관, 패션 관련 행사 등과 협업해 브랜드 이미지를 예술 문화와 결합된 상류층 라이프 스타일로 포지셔닝합니다. 특히 켈리백은 모나코의 왕비이자 헐리우드 스타였던 그레이스 켈리가 사용하던 가방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었고, 버킨백은 영국의 가수 제인 버킨을 위한 커스텀 디자인에서 시작된 가방으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소비자들에게 왕비가 사랑했던 가방, 유명 아티스트의 이름을 딴 가방이라는 로망과 상징성을 더해 제품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르메스의 마케팅은 과장된 광고 문구 대신 역사와 문화, 예술적 감각을 결합한 우아한 스토리로 소비자를 사로잡습니다. 소비자 심리, 소유 그 자체가 나의 가치를 높인다. 명품을 구매하는 동기는 제품 그 자체의 기능적 가치를 넘어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도 밀접합니다. 에르메스는 매우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쉽게 구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소유한 사람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지위가 됩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니라 왕실이나 셀럽, 상류층이 사랑하는 가방을 내가 들고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삶이 프레스티지 라이프 스타일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에르메스 백은 실용성과 관계없이 일종의 투자 자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부 에르메스 백은 중고 시장이나 경매에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희소 자산으로서 가치가 생깁니다. 이처럼 에르메스를 비롯한 명품 브랜드는 브랜드를 둘러싼 문화적, 상징적 가치를 통해 제품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가격 형성의 구조, 원가 그 이상을 만드는 브랜드 파워. 에르메스가 제품에 매기는 가격에는 원자재, 인건비 같은 직접 비용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인정신 유지, 유통정책, 마케팅, 애프터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브랜드 가치가 반영됩니다. 명품 브랜드의 가격 결정 구조는 일반적인 재화와는 다르며 에르메스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고급 원자재, 희소성에 따른 프리미엄, 생산량 제한 및 대기 리스트, 쉽게 살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한 추가 가치 상승 등등의 요인들이 결합되어 단순히 가죽 제품의 시장 가격을 넘어서는 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소비자는 에르메스가 주는 브랜드 파워와 심리적 만족감, 그리고 사회적 명성까지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셈입니다. 애프터 서비스와 지속 가능성, 제품 수명마저도 프리미엄 에르메스는 구매 후 관리 서비스도 수준이 높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죽 가방을 사용하다 보면 생활 스크래치나 가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에르메스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복원해주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수명이 매우 길어서 한번 사면 몇십 년 동안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리, 복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구매 후 에르메스와 오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점 또한 에르메스가 강조하는 가치입니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성도 명품업계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희귀동물 가죽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없진 않지만 자체 농장이나 윤리적 사육 방식을 주장하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패스트 패션과 차별화하고 장인의 수선 서비스를 강화해 제품의 수명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명품 시장 내 경쟁과 에르메스의 독보성,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다양한 명품 브랜드가 존재하지만 에르메스는 이들 중에서도 가격대와 생산 방식,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버킨백, 켈리백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방 중 하나라는 수식어로 대중에 각인되어 있고 다른 브랜드에는 없거나 적은 강력한 희소성과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이나 구찌 등이 생산량을 늘리고 제품 라인업을 폭넓게 확장해왔던 것에 비해 에르메스는 이를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최정상 중의 최정상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자금력뿐 아니라 브랜드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구매 과정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과 정보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에르메스는 경쟁 시장에서도 희소성을 유지함으로써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그에 따라 가격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격 뒤에 숨겨진 진실. 결국 에르메스가 왜 이렇게 비싼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요소가 겹쳐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 1837년부터 이어져온 말한장 제작 기술과 장인정신이 고스란히 계승되었다는 점. 장인정신. 하나의 가방에 장인의 혼을 담아 수십 시간 이상 투입하는 수작업 과정. 희소성 전략. 의도적으로 제한된 생산량과 긴 대기 리스트를 운영함으로써 물건이 아닌 가치를 판매. 브랜드 파워. 예술, 문화, 역사, 셀럽 스토리를 결합해 일반 패션을 넘어선 문화적 상징 자산을 형성. 품질과 소재. 최고급 천연 가죽과 부자재. 철저한 품질 관리로 완벽에 가까운 완성도를 추구. 소비자 심리. 에르메스를 소유한다 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삶과 정체성을 더 높게 만들어준다는 인식. 이 모든 요소가 종합되어 에르메스의 제품 가격이 일반적인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에르메스는 이런 전략을 통해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강화했고 역설적으로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이른바 배불런 효과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싸니까 꼭 갖고 싶다 는 욕망이 소비자 심리에 작용하면서 브랜드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무리하며 에르메스 왜 이렇게 비싼가요? 라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역사, 장인정신, 희소성 전략, 브랜드 파워, 소비자 심리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에르메스는 단순히 가죽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탄생한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남다른 삶의 방식과 자부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 뒤에 숨은 이 진실은 에르메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 동력이기도 합니다. 흔히 명품은 가격이 아닌 정신을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에르메스는 이 말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티에리 에르메스가 180여 년 전에 말 한 장을 만들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장인의 숨결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싸도 사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에르메스가 지닌 장인 정신과 희소성, 브랜드 스토리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통해 현실화되며 시장에서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르메스의 고가는 흔히 말하는 가격 대비 성능을 초월한 감성적 가치와 브랜드 역사, 장인의 예술혼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르메스 왜 이렇게 비싼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답변일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